혹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나요? 지긋지긋한 관절염, 허리 통증. 그냥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고 계셨다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조한경 박사의 환자혁명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한 물음표를 던집니다. 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시작부터 제가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이거 정말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불치병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지 하면서 그냥 참고 지내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통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절 통증의 원인, 그 오해와 진실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골에는요, 신경세포가 아예 없어서 통증 자체를 느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진짜 원인은 대체 뭘까요?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 아파서 병원 갔더니 MRI 찍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네요. 이 말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그런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의 변화는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기보다는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의 흔적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숫자 10에서 15%,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척추 수술의 성공 확률입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1년 안에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육박한다고 해요. 이건 통증의 원인이 단순히 뼈나 디스크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만 있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닳아버린 연골도 튀어나온 디스크도 진짜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기능의학에서는 그 답을 바로 만성염증에서 찾습니다. 네, 맞습니다. 닳아버린 연골이나 튀어나온 디스크가 아니라 바로 염증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관절염이든 허리 디스크든 통증을 일으키는 진짜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통증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유가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소염진통제를 먹는 건 일단 소화기로 눈앞에 불을 끄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통해서 계속 염증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불 영원히 꺼지지 않겠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떻게 하면 내 몸속에 이 불씨를 끌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단을 바로잡는 것. 둘째, 스트레스와 수면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불을 끄려면요, 일단 기름 붓는 것부터 멈춰야겠죠? 우리 몸의 염증이라는 불을 활활 키우는 주범은 바로 설탕, 그리고 흰빵이나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또 각종 가공식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통증 치료의 첫걸음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반대로 불씨를 끄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소방수들도 있습니다. 오메가3, 식이유황이라고 불리는 MSM, 강황에 많이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아주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근육 이완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그리고 때로는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좋다는 비타민 B3 같은 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에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바로 움직임입니다. 놀랍게도 요통의 90%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 긴장하고 뭉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뻣뻣하게 굳은 허벅지 뒤쪽,
척추, 햄스트링을 꾸준히 스트레칭해주고 복근을 강화해서 허리를 빡 지지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이자 예방법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바로 내 건강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환자 혁명의 핵심입니다. 내 몸의 통증을 없애는 열쇠가 의사의 처방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 나의 일상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가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강 주권을 되찾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수도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의학은 일단 그 새는 부분에 강력한 접촉제를 붙여서 증상을 막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에 기능의학은 애초에 이 수도관이 왜 낡고 부식되었을까 하고 묻는 거죠. 즉, 관을 흐르는 물의 수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수압, 바로 스트레스를 개선해서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접근법인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몸속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불씨를 끄고 있나요? 그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진짜 열쇠는 바로 그 답 안에 있을 겁니다.